항공사 기장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시간 만에 잡힌 살인범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전직 부기장이었습니다. 기장은 왜 살해했습니까? 공사학교에 수상 기득권을 억울하게 인생 파멸당했기 때문에 할 일을 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을 살해하려는 겁니까?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자,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자, 그런데 피해자가 현직 항공사 기장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에요.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걸 이웃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국내 항공사의 현직 기장이었는데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운동을 하려고 집을 나선 직후에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던 건데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서 50대 남성 용의자의 특정을 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피해자와 2년 전까지 같은 항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전직 부기장이었습니다. 자, 이 현직 기장을 전직 부기장이 같이 일했던 부기장이 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살인 사건 이전에 또 다른 범행이 있었다고요? 이 피의자는 부산 범행에 앞서서 전날 16일 새벽 4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도 한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 역시 이 피의자의 전 직장 동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새벽에 부산에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 범행 이후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또 다른 항공업계 직원의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 직원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눈치채고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세 번째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항공사 동료들을 노린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직 직장 동료들을 찾아간 겁니다. 이 50대 남성 당시 빨리 잡지 않으면 이 실시간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추적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을 부산에서 저지른 후에 약 300m, 즉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도주를 했었는데요. 도주할 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끄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추적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카드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이 되니까 현금만 사용을 했고 그런 뒤에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을 타는 게 아니라 탔다가 내렸다. 탔다 냈다. 수차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동선을 추적 못하게 이렇게 이제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찰에서는 살인사건이 나면 전담반을 차리거든요. 60명 정도의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한 끝에 14시간 지나서 울산의 한 모텔에서 이 피해자를 검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지금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살인의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본인도 경찰이 추적할 것을 알아서 이미 휴대전화 끄고 버스 타고 다니고 현찰만 쓰고 자, 그렇게 해서 경찰에 검거가 된 50대 전직 부기장 취재진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행 동기를 아주 당당하게 밝혔는데요. 심지어 더 많은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앞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장은 왜 살해했습니까? 공사학교에 수상 기득권을 억울하게 인생 파멸당했기 때문에 할 일을 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을 살해하려는 겁니까?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공군사관학교 공사의 부당한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파멸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50대 남성 A씨는 옛 동료였던 기장들과의 이 갈등으로 앙심을 품어오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공사 부기장이었는데 기장 승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한 뒤 2년 전 퇴직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의 상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기장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퇴직한 과정과 관련해서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에 피의자는 건강 문제로 비행에서 배제가 됐다, 그래서 퇴사를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공사 출신들의 부당한 기득권? 자, 대체 그게 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항공 조종사가 될 수 있는데 피의자는 공사 출신이 아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공군에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군에 입대한다고 해서 누구나 항공 조종사가 될 수는 없었고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만 배정받을 수 있는 보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군이 아니어도 국내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항공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비행학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상업용 면허도 취득 가능한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 간 위계 질서가 철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내부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출신이 아니라서 내가 부당하게 승진을 못한 거다. 자, 기득권을 언급했는데요. 범죄 프로파일러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책임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해서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복수 감정으로 전환을 해서 이 자신의 범죄 행위가 어떤 뭐 이유가 없는 굉장히 지 나쁜 그런 범죄자의 행위가 아니라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좀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다. 3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다. 4명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살인범들이 계획 범행이어도 우발적이었다, 살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범행을 축소하는 반면에 굉장히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피의자가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인지한 정황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 해당 이 항공사 소속 조종사 8명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항공사 측은 신변 보호 요청은 회사가 아닌 기장들의 개별 요청을 취합해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잡힌 울산에서는요, 이 A씨의 범행 계획 대상자가 있지는 않았지만 창원 범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단지 수사망을 피하던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인을 더 저지르려 했다. 굳이 이런 자백을, 그것도 취재진 앞에서 왜 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돼 있고, 기자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사회적인 어떤 선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범죄 목적이 단순한 어떤 살인이 아니고 나를 무너뜨린 그 어떤 거대한 그 체제에 대한 상징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이 범행 동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닌지, 단순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그런 심리 때문인지 뭔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경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 피의자를 통해서 범행 동기와 계획,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부산경찰청 강력계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면 추가 피해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전체 범행 계획 여부도 계속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